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본 물고기들의 폐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의 한 양식장. 밤사이 폐사한 참숭어들이 양식장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죽은 고기들이 어림잡아도 1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며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 수온은 이미 28도를 넘긴 상황. 물 안에 떠 있는 물고기들도 더위를 먹은 듯 힘을 잃었습니다. 한번 멍이 들어버리면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고기는 정상적으로 사료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 눈에 고기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위에 떠가 있는 보이는 저게 전부 다 죽을 놈들입니다. 경남에서는 통영, 남해, 하동 등의 어가 31곳에서 조피볼라, 강도다리, 숭어 등 어류 28만 2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4억 1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 피해 어민들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수산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되는데 높은 보험료 때문에 경남 지역 양식어가의 특약 가입률은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에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물고기들에게 사료를 당분간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더위에 약한 어종들의 치어를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 창원방송총국은 경남을 빛낸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은 의령생가 근처에 학교를 세워 독립운동 인재를 길렀고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한 독립운동의 대부입니다. 선생의 생애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차주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고즈넉한 지리산 자락 아래 초가지붕을 얹은 소박한 고택이 자리합니다. 일본 강점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민족 교육운동에 힘쓴 의령의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입니다. 의령 생가 근처에 사립학교 상로제를 세워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를 길렀습니다. 교육이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곳마다 학교 설립 운동을 펼쳤습니다. 1908년도에 창남학교, 최초의 창남학교 임시 건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 1914년 부산에 상회도 설립한 백산 선생. 포목과 건어물 등을 팔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정보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백산상회를 오픈하셔가지고 돈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태줬다. 상해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60%를 백산 무역주식회사에 보내준 돈을 운영했다고. 의령의 전통 음식 만개떡에도 백산의 애국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후손들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만개떡을 만들 때마다 백산의 독립운동 활약을 되새기고 긍지로 삼습니다. 또 밭에다 쭉쭉 해갖고 막 팥 이걸 갖다 한 목에 막 싸줘버리니까 뜯어 잡수시는 거지 동지. 그게 할아버지가 그걸 낳고 그랬겠나. 줄 사람이 있겠지. 나는 이거 애국의 뜻이라고 본다. 광복 2년을 앞두고 일제의 지독한 고문 끝에 순국한 백산 안희재 선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생애를 바친 선생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을 누리는 후손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을 해주는 장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때 필수 장치입니다. 이 ESS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설치합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1년에 전기 요금만 3천억 원을 내는 울산의 재련소입니다. 지난해 2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했습니다. 요금이 싸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심야에 전기를 모아뒀다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는 내친김에 연말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15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합니다. 국가 전력 수급에 큰 이바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설치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SS 전용 요금제 적용을 받는 3년간은 매년 210억 원, 이후로는 연간 70억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50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설치합니다. 부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급합니다. 신재생 발전호는 저희가 발전량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될 때 너무 많이 되고 안 될 때 너무 안 되고. ESS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산업용 전력 절감 정책이 맞물리면서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ESS를 설치해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민간화학연구소가 학생들을 위해 과학교실을 열었다는 소식과 하기시의 특산물인 오징어 축제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장갑과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전기가 흐르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숯에 알루미늄을 감아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담그자 숯 사이로 전기가 흐릅니다. 전지의 구조를 직접 배우면서 수동식 발전기로 장난감을 움직여 보기도 합니다. 電気が自分で作れたこととかが一番楽しかったです。この実験してみて科学者になってみるのもいいなと思いました。 우배시에 있는 화학업체 연구소에서 열린 과학교실입니다. 이 연구소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지역대학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すごい貴重な経験だと思うし、なんかこういうのが将来に生かせたら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 하기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맛을 알리는 축제가 스사항에서 열렸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오징어가 수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스사항에서 주로 잡히는 이 오징어는 일본에서 스사 미코토 이카라고 불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오징어를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직접 말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ぜひもう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して、刺身かイカそうめんか、あと塩焼きですね。 행사장에서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도록 오징어 경주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스사항 오징어 축제는 하기시의 명물로 알려지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빗속에서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 서쪽에서부터 넓은 비구름대가 다가왔는데요. 지금 경남 지방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지만 앞으로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느리게 통과하면서 비는 광복절인 내일과 모레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도 최고 150mm로 많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통영을 비롯한 경남 지역 8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모두 25도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 역시 27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21도 안팎으로 시원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 25도, 남해와 사천이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해상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모든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내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아서 우산을 챙겨야 할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대원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3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의령군이 의령읍 중분마을 등 지역 내 10개 면에 풍경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벽화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동군이 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상, 공상, 군경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 예후 수당을 지원합니다. 거창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출된 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경남적 고등학생 70여 명이 광복절을 앞두고 통일을 염원하며 자전거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고등학생 70명과 교사 21명 등 91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통일 체험 대행진 종주단은 지난 12일 교육청을 출발해 오는 15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주단은 고등학생 20여 명과 지도교사 5명씩으로 3팀을 구성해 각각의 코스를 3박 4일 동안 약 526km를 달릴 예정입니다. 경남의 3개 대학이 올 2학기부터 창원산업단지 안에 있는 창원산학지구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창원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60명, 경상대학교 기계융합공학과 26명, 마산대학교 융합전자과 32명이며 대학원생은 모두 88명입니다. 창원산학융합지구에는 이들 3개 대학과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등 모두 9개 기관과 5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보 승격 후보에 오른 밀양 영남로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명은 최근 밀양 영남로를 방문하고 밀양시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영남로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건축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 3인 이상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앞으로 국보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인 밀양 영남로는 2014년 국보 승격이 추진됐지만 부결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 4분기 경남 서비스 생산은 전문 과학기술과 출판, 방송통신 등에서 감소했지만 보건과 사회복지, 금융, 보험 등에서 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분기 소매 판매는 대형 유통 매장과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전문 소매점 등에서 줄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